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로 줄여서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떤 국민에게 있는가? 이 주권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개인이 구성하는 총체적 국민,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헌법주의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우리 각자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5,1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권자가 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국가의사를 결정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몇 달 후면은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 그들은 법적 지위가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 주권자가 부리는 일꾼입니다. 그러면 일꾼은 어떻게 뽑는가? 크게 일꾼을 뽑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봐서 뽑고, 또 하나는 선거로 뽑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일꾼의 그 본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뽑죠. 당연히 여기에서도 대리시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일꾼을 뽑고 나서 그들이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법관이나 또 공무원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때 일은 누가 합니까? 일꾼 자신이 해야 합니다. 남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보조자, 또 자문, 이렇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실제로 일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는 사장에게 비서가 딸려있다, 운전하는 사람이 딸려있다 해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러나 경영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장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일꾼도 이러한 보조 인력을 옆에 두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꾼이 임무 수행을 하는 그 경우에 그 일꾼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일꾼을 뽑아서 부릴 때 그들이 다른 누구의 말에 복종하는 자다, 자유의지가 없다, 헌법과 법률, 주권자 이외에 그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 이게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 부모가 됐든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아내나 남편이라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한 명을 뽑아놨더니 집단 지도 체제로 정부를 운영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거 때 경쟁자에게 양보를 해주면 나중에 가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자. 그거는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일꾼은 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가 과연 이러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꾼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21년 3월 4일 최보식 기자의 보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대기업의 임원으로부터 아마 2018년에서 2019년 경쯤인 것 같은데, 그때 천공이라는 그런 인물의 이름을 들었다. 그 대기업의 임원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 그 대기업하고 나라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이 천공이라는 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언처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 대기업 임원은 천공이라는 인물을 예지자,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처럼 떠받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보식 기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슨 사연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게 내 입장에서는 전혀 신통한 소리가 아니었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그 대기업 임원은 여기에 그냥 놀랍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을 너무나 믿고 이러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기업 임원의 정성으로 천공의 책이라는 것이 발간이 됩니다. 이 천공이라는 그 닉네임이라고 해야 하겠죠. 본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천공의 책이 2020년 6월 20일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추천평을 쓰죠. 책 뒤쪽에. 평을 쓴 사람들이 신규탁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광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정승욱 세계일보 선임기자, 정법안 시인이자 출판인, 이런 사람들이 추천평을 썼습니다. 개인이 도사 영업을 하든지 책을 내든지 그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은 괜찮죠. 또 그러한 책을 추천하든지, 또 그런 사람이 올리는 영상을 즐겨보든지, 이거 역시 괜찮습니다. 각자의 선택일 뿐이니까. 최부식 기자는 이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2021년 2월 이 천공이라는 인물을 직접 만났고 3월경에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가 나간 이후로 윤석열 씨 부부가
천공하고 거리를 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일단 이 뉴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끄집어낸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이죠. 이번 국민의힘 예비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가지고 토론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무려 3차례나 토론회 3번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던가 아니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대중을 설득하던가 이래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캠프는 번갈아 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을 납득하게 하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는 부적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일단 나타난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박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10월 5일 국민의힘 제6차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멘토라고 하는 윤석열 씨를 그에 대해서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토론이 끝나면 또 그냥 덮일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토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닉네임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그 정법교실이라고 하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법은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지만 천공은 미신이나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뭔가 단지 자기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천공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그 누를 끼칠까봐 이렇게 비호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때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선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진짜 신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 나왔죠. 그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밝히기를 이렇게 그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그 악수한 손을 뿌리치고 갔다. 이러면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윤석열 후보와 천공 스승의 관계 이런 게 그냥 뉴스에 나오고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그 영상을 보면 아마 달리 생각할 거다 이렇게 했다는데 최보식 기자의 평을 먼저 소개를 하죠. 동영상 서너 개를 봤는데 그저 그런 뻔한 수준이었다. 영감을 주는 내용은 없었다.
어떤 대목에서는 사실관계가 틀리고 마치 아마추어가 잘 아는 듯이 전문 분야를 떠들어대는 것처럼 들렸다. 그 안목 있는 사람들은 대개 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영상을 추천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0월 7일 그 무렵부터 YTN, JTBC, 미디어 오늘 하는 여러 그 매체에서 천공스승과 인터뷰를 했다 하고 또 영상이며 뉴스며 이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10월 7일 영상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있다. 나는 윤석열의 멘토다. 김건희의 소개로 알게 됐고 열흘에 한 번쯤은 직접 만난다. 이거는 지난 3월 상황이라고 가로 속에 글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그래서 윤석열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김건희 씨를 더 먼저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가까운 사이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때 윤석열 씨가 남편이니까 같이 왔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만났나, 어떻게 알게 됐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는 것을 천공스승 내가 조언을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코칭을 해줬다.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게 뭐 별겁니까? 살다 보면 죽는 날도 올 것이고 병드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이야기죠.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이 어려워질 테니 사퇴의 시점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자기가 조언을 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그런 그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 자기가 관계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표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손바닥 왕자에 대해서 그거 내가 시킨 거 전혀 아니고 나는 그런 짓 못하게 한다. 누가 해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재미로 했는지 몰라도 나에게 자문했으면 그런 건 전혀 못하게 한다. 이걸 보면 윤석열 씨를 아이 다루듯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통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최보식 기자의 그 3월 4일자 기사를 보니까 대략 한 10월 2일쯤에 일반에게 공개를 그 비공개로 바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3월 4일자 최보식 기자의 기사가 다시 소환이 된 것이죠. 그 본인은 아닌데 다른 매체들이 이걸 갖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공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씨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천공스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도와준다. 내 공부라고 하고 있죠. 윤 총장 부인은 오랫동안 내 강연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했던 모양이다. 부인이 그것을 보고서 윤 총장에게 그 유튜브를 권했던 것 같다. 윤 총장이 몇 번이나 그걸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이러면 뭐 빠져나갈 길이 없죠. 오죽하면 이거를 그렇게 부부가 푹 빠져서 그렇게 봤다는 것인가. 뭐 천공스승이 어떻다가 아니고 윤석열 씨 부부가 그랬다는 게 대중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그걸 그 부부가 그렇게 본 거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그 영상 좀 보십시오 하고 권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국내 큰 매체에서 이걸 다루고 나니까 인터넷 매체들이 이 부분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PI 통신이라는 데서는 10월 7일 코바나 컨텐츠에 역술인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김건희 씨는 미신 중독이다 하는 단독 기사를 냅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대표의 집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데 그 지하 1층 상가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다. 거기에 역술인이 상주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취재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지인 A,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아는 사이가 되겠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지인 A가 하는 이야기가 김건희 대표는 역술인을 끼고 살다시피 한다. 코바나 컨텐츠에도 역술인이 수시로 상주했다. 여기는 무슨 색이 좋겠다고 하면 그 색으로 바꾸고 무엇이 안 좋다,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없애려고 한다. 또 증인이라는 사람이 한 증언이 이겁니다. 어떤 증언, 그게 전시를 오픈하는 날짜를 언제로 할지, 직원을 쓸지 자를지 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역술인에게 물어서 결정했다. 물론 이거는 이 UPI 통신이 가서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됩니다. 김건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UPI 통신은 김건희 대표는 같이 일하는 사람의 사주나 관상도 모두 역술인에게 물어본다. 그렇게 들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관심사가 이제 이렇게까지 퍼져갔다.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좀 유의해야 할 것은 외신들도 이 사실을 보도했다 하는 겁니다. 10월 10일이 되니까 VOA 뉴스, 미국의 소리 뉴스 영문판에 이 기사가 올라갑니다. UPI 통신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내용이 올라갔다 하는 뜻입니다. 같은 10월 10일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것을 싣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허가 학문 침술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단지 포춘텔러 또는 샤먼 이런 사람하고 때때로 자주는 아니라도 만난다고 했다. 이런 영문 뉴스가 나와 버린 거죠.
VOA나 로이터 통신에 이게 올라갔다. 전 세계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국민의힘 광주에서의 경선 토론, 여기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나에게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미신이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정법의 유튜브를 한번 봐라. 이래서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방송에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이거라는 것이죠.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는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이 나았다. 김일성 3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영웅 중에 영웅 집안이 탄생해서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들거나 무당에게 성령을 받들거나 똑같다. 백두산이 정월 초하루에 영하 수십 도가 돼도 내가 가면, 정법이 가면 칼바람이 멈추고 봄 날씨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영상들, 여러 영상에서 땄겠죠. 그런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한번 봐라. 그 얘기는 보면 그분을 달리 보게 될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난감했는지, 내가 이분이 올린 영상이 한 10,000개 된다고 그랬다. 참 잘 알고 있다 싶죠? 10,000개가 된다고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소개한 그 내용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냐. 그야 윤석열 후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3번 써갖고 나오는 사람을 그거 실수라고 할 수 없듯이 이렇게 남에게 소개까지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당신은 안 믿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내가 27년을 법조계 생활을 했고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합리와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결정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27년간의 자기의 그 이성과 합리적인 면을 내세워서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 거를 내가 안 믿는다고 믿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야 세상에 존경을 받던 인물이 갑자기 이상한 가서는 안 되는 곳에서 남에게 발각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던 인물인데 내가 여기 왜 왔겠느냐. 이런 이야기 세상에 즐비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후보가 27년 법조계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대중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바로 올해,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린 거 아니냐. 올 봄까지 그랬다고 하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러면 왜 그 이성적인 27년을 버렸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27년간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던 그 세월을 버릴 만큼 천공이 강력했던 것이냐? 파워가 있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까지 만났는데 27년 전에 만났다.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올해의 윤석열, 현재의 윤석열에게 묻는 겁니다. 차라리 과거면 괜찮습니다. 현재니까 문제지.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10월 5일 기자들 앞에서 왜 천공을 비호했습니까? 그때 유승민 후보에게 왜 천공이 유튜브를 보라고 했습니까?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 정법 강의라는 채널에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제주 토론을 앞두고 제주공항 문제, 제2공항 문제, 제주도에서 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주제의 영상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 윤석열 후보 멘토구나.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천공 스승이 제주공항 확장하라고 하던데요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정말 그 유튜버가 윤석열의 멘토인가? 아니면 그 유튜버가 이걸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양쪽 다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때 맞춰서 제주도 뭐 그런 걸 올렸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 토론 일정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밝혀져 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스승님 이 문제 좀 미리 풀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후보는 전혀 안 하는데 자기가 마치 윤석열 후보의 멘토처럼 이런 걸 해서 올렸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경우의 수는 그렇게 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아주 비상하게 이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올려놓으면은 내가 의심을 안 받겠지 해서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일 그렇다면은 파일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면은 윤석열 후보가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억울하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지금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천공 스승이라는 그 유튜버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거꾸로 천공 스승은 윤석열 후보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같은 논리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를 통제할 수 없고 천공 스승은 김건희 씨를 먼저 알았으니까 통제할 수 있고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를 통제할 수 있는 관계다. 뭐 이 정도의 힘의 관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권자는 주권자의 일꾼을 뽑는 대선에서 이 선거에서 누군가에게 머리가 잡혀 있는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자를 일꾼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확실히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 대선 경선 기간에 천공스승이라는 유튜버를 통제해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를 입 다물게 해야 합니다. 대중 앞에 안 나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년 3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이번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낙오된다면 뭐 그때까지 온라인 그리고 언론과 방송에서 천공스승이라는 유튜버 그리고 정법강이라는 유튜브 이거 그 이외에 다른 모든 활동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윤석열 후보를 의심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길고 너무나 뿌리 깊게 연결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천공스승이라는 유튜버는 계속 상승세를 탑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연결돼서 언론 방송이 찾아가고 계속 대중 앞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만 죽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후보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천공 스승에게는 이익이고 윤석열 후보는 손해만 본다. 이러니 윤석열 후보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고 천공 스승 그 인물이 이익을 보는데 그게 무슨 믿을 수 있는 멘토입니까? 빨대 꽂은 거지.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뒤로 물리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온 바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꼭두각시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